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별세한 영국의 엘리자베트 2세 여왕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40번째 군주였습니다. 지난 9월 8일 96세의 나이로 스코틀랜드 벨모렐 성에서 별세했습니다. 1952년 25살 때 영국 여왕으로 즉위를 했으니까 70년 216일 동안 여왕으로서 영국을 통치를 해왔습니다. 큰아들인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여왕은 바위였고 그 위에서 현대 영국이 건설됐다. 여왕은 영국의 정신이었다. 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여왕의 지혜와 공감은 우리 모두가 지난 70년의 역사적 부침을 헤쳐나가는 길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라면서 한 세기의 역사를 써내려간 여왕에게 프랑스는 경의를 표한다. 여왕은 프랑스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프랑스 사람들이 마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추모가 특별히 영국인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왕의 장례 절차는 런던 브리지 작전으로 이름을 붙여져 열흘간 진행이 되는데 18일 날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나루히토 일본 국왕,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데이비드 헐리 호주 총독 등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집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엄한 지도자였다면서 공공기관과 군의 조기 개양을 지시를 했고, 프랑스에서는 고인에 대한 경의의 의미로 에펠탑에 조명을 껐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추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아 조문한 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한 것이 큰 영광이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국민과 왕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는 조문록을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안동의 하회마을 등을 찾아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왕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1883년 우리나라가 영국과 수교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자베스 2세는 어떤 인물일까요? 1926년 4월 21일 날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부친인 조지 6세가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차기 왕위를 이어받을 1순위가 됐고 통치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빡빡한 교육을 받으면서 유일한 즐거움이란 건 말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 남편 필립공이 별세를 했는데, 이 남편 필립공을 처음 만난 것은 1939년 7월 다트머스 왕립 해군학교였습니다. 아버지 조지 6세를 따라 해군학교에 갔던 당시 13살의 엘리자베스 2세는 18살이었던 필립공에게 반했고, 필립공이 졸업한 후 영국 해군에 입대한 후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애정을 키웠습니다. 만난 지 8년 만인 1947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 1944년 18살 때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군 여군 부대인 ATS에 입대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조지 6세가 폐암으로 별세한 것이 1952년입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이때 영국 여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전 세계 2,5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웅대한 대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난히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아버지 조지 6세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지 6세 전에 이제 에드워드 8세였는데 이 사랑을 위해 왕자를 버리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왕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조지 6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2차 대전 때 극심한 이 독일군의 공습 등에도 버킹엄 궁을 떠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왕과 왕비가
머물렀습니다. 1940년 9월 공습 때는 거의 포격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어쨌든 궁을 떠나지 않고 국민들과 고통을 같이 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10일 전에는 몽고메리 장군의 지휘하에 출정을 기다리는 영국 병사들과 함께할 정도로 열성을 보이면서 국가 위기 시에 왕이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왕실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생겨나면서 다시 또 존속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왕실이 국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했던 것이 6개월간 영국 연방 국가들을 순방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쭉 방문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도 꾸준히 순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977년 즉위 25주년에 35개국의 영연방 지도자들이 축하 연회에 참석하는 등 한마디로 이제 추락하는 영국 왕실의 위상을 유지시키는데 엘리자베스 2세 왕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 영상에 본드걸로 출연하기도 했고, 코로나19 때는 대국민 위로 메시지를 내는 등 엘리자베스 2세 왕은 국민들과 꾸준히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특유의 유머와 친화력을 보였던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영국 국민들, 나아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좀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왕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왕실의 위상이 또 실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3남 1녀를 뒀습니다. 찰스 3세 이번에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 밑에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가 있고 앤 공주 이렇게 3남 1녀를 뒀고, 윌리엄 왕세자 등 손자녀가 8명, 또 증손자녀 12명을 뒀습니다. 딸인 앤 공주는 소시지와 고기 파이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 평민의 자녀 마키 필립 데이와 결혼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또 이혼까지 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여동생인 마거리 로즈 공주 또 78년에 또 파혼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렀습니다. 왕이 찰스 3세, 이번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 찰스 왕세자, 1981년 7월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결혼을 했죠. 굉장히 이제 다이애나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실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둘 사람은 이제 윌리엄 해리 왕자를 낳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찰스 당시 왕세자가 결혼 전부터 카밀라 파커블스와의 어떤 불륜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다이애나와 불화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결국 96년 이혼을 했죠. 둘째 왕자 앤드류도 또 이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97년 8월 달에 다이애나가 파파라치를 따돌리는 와중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영국 왕실의 권위가 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리 왕자가 왕실 밖으로 갔고, 또 앤드류 왕자는 미성년자 성폭력 등의 혐의로 전활한 호칭을 또 박탈받는 등 계속해서 이제 영국 왕실도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계속 올랐습니다. 이럼에도 어쨌든 영국 왕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힘을 가졌던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에 한 명이지만 늘 검소함을 잃지 않았고, 정치에도 일부 관여하긴 했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굉장히 신중한 이런 행보를 보였던 거, 또 유머 이런 것들을 어려운 시기에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등등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나마 영국 왕실이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찰스 3세가 즉위를 하면서 아무래도 찰스 3세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생각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또 왕실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여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반으로서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하며 매년 가을 영국 정부의 정책을 요약하는 개회사와 함께 의회의 새로운 회기를 또 열기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수상과 개별 회의를 하죠. 또 대외적으로는
호주라든지 캐나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하마 등 영국 연방 15개국의 명목상 국가 원수가 또 영국 여왕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막강합니다. 미디어 사업, 버킹엄궁 개방, 로열티 등등으로 연 3조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92년 윈저성에 화재가 생기면서 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원에 수백억 이상 든다 이런 것 두고 왕실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런저런 많이 나오면서 면세 특권을 포기를 하면서 이런 또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었죠. 영국 여왕은 영국의 최대 부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로이터 통신이 2015년에 영국 왕실 재산이 37조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버킹엄궁, 또 주말 거처인 윈저성, 여름 휴가 장소인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 또 스코틀랜드 왕실 궁성이었던 홀리우드 성, 또 왕족들이 사는 크고 작은 궁과 별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국 여왕의 소유였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는 해마다 5,600억 정도를 왕실 유지비로 왕실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를 계기로 해서 영국 왕실,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떤 인물인지, 또 영국 왕실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